한국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공유되곤 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인기를 끈 한 이야기를 길게 작성해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특정한 사건이나 인물과는 관련이 없으며 상상 속에서 만들어진 픽션입니다. 어느 작은 시골 마을 그곳에는 오랜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다. 마을 뒤편 깊은 산속에 위치한 오래된 폐가는 수많은 미스터리와 함께 귀신의 집으로 불리고 있으며 마을 사람들은 그곳에 가까이 가길 꺼려했다. 하지만 호기심 많은 두 명의 대학생 지훈과 민재는 여름 방학을 맞아 그 집을 탐험해 보기로 결심했다. 지훈과 민재는 마을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무더운 여름날 오후 폐가로 향했다. 폐가에 가까워질수록 주변은 점점 적막해졌고 공기는 숨이 막힐 정도로 무거워졌다. 폐가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낡고 황폐한 건물의 외관을 보고 잠시 망설였지만 그들의 호기심은 그들을 멈추게 할 수 없었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자 썩은 나무 냄새와 함께 오랜 시간 동안 아무도 찾지 않은 공간, 특유의 쓸쓸함이 그들을 맞이했다. 벽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먼지로 뒤덮인 낡은 가구들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갑자기 어디선가 찬 바람이 불어오더니 문이 쾅 닫힌 소리가 들렸다. 깜짝 놀라 뒤돌아보았지만 주위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들은 2층으로 올라가 보기로 했다. 삐걱거리는 계단을 조심스럽게 올라가자 복도 끝에 하나의 문이 보였다. 마치 그들에게 다가오라고 손짓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방 안에는 오래된 장식품들이 놓여 있었고 한쪽 구석에는 낡은 피아노가 자리 잡고 있었다. 이상하게도 그곳에서는 어렴풋이 피아노 소리가 들려오는 듯했다. 지훈은 피아노 가까이 다가가 덮개를 열어보았지만 당연하게도 아무도 없었다. 순간적으로 살이 오싹해지는 기분을 느끼며 그는 민재에게 돌아가자고 했다. 그러나 민재는 어딘가 매료된 듯 눈이 마주칠 수 없는 무언가를 주시하고 있었다. 지훈은 불안한 마음에 다시 한번 민재를 불렀고 그제서야 민재는 정신을 차리며 말했다. 여기 정말 이상해. 나도 모르게 끌려갔어. 그들은 서둘러 방을 나와 아래층으로 내려왔다. 그러나 그들이 나가려던 현관문은 어떻게 된 일인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다. 대신 벽에는 무언가 글이 새겨져 있었다. 이곳을 떠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니. 당황한 그들은 다른 방법을 찾아보려 했지만 그때마다 새로운 방이 나타나고 그 방들은 점점 끝없는 미로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그들 옆에서 계속 무언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고 그 소리가 점차 커지더니 그들을 향해 비웃기 시작했다. 피로와 두려움이 극에 달했을 때쯤 한 줄기 빛이 그들의 눈을 찔렀다. 그 빛을 따라가자 다시 처음 그들이 들어온 방으로 되돌아와 있었다. 그곳에는 한 가지 선택만이 남아 있었다. 책상 위에 놓인 낡은 일기장. 그 일기장에는 이 집의 주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자신의 삶을 기록해 놓았다. 하지만 일기의 끝부분에는 집을 방문했던 사람들이 한 명씩 사라졌다는 내용만이 써 있었다. 지훈과 민재는 그 일기가 그들 자신의 이야기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집을 빠져나오기로 결심했다. 마침내 숨겨진 창문을 발견하고 그들은 그 창문을 통해 밖으로 탈출할 수 있었다. 날이 새어가고 있었고 그들은 차가운 새벽 공기를 맞으면서 그 집을 빠져나왔다. 마을로 돌아온 그들은 모든 일을 마을 사람들에게 알렸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마을 사람들은 그곳에 폐가가 있었다는 사실조차 잊은 듯했다. 그 집은 이미 오래전 사라지고 없었다는 것이다. 지훈과 민재는 그저 꿈을 꾼 듯한 혼란스러운 기분에 휩싸였지만 그들이 폐가에 남겼던 일기장은 여전히 그들의 주머니에 남아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그들의 귓가에 항상 들리는 그 속삭임과 함께 살아가야 했다. 다음은 누구냐고.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마을에 한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최근에 도시에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던 차에 이 조용한 시골 마을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집은 꽤 낡고 오래된 주택이었지만 싸게 구했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집주인은 그에게 여러 가지 소문이 섞인 이야기들을 했지만 그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남자가 이사를 온 첫날 밤 집은 바람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집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틈이 많아 그렇다고 설명했지만 그는 조금 불안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집 근처에 오래된 공동묘지가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지만 그는 스스로 겁쟁이라고 생각하며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이상한 일이
계속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되면 집 안 여기저기서 가구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고 벽에서는 이유 모를 긁히는 소리가 들리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때문이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소리가 점점 더 커져가며 명백히 집 내부에서 들린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더구나 매일 아침 주방에 나가보면 식탁 위에 있는 물건들이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혼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친구가 그를 방문했습니다. 친구에게 이 이상한 일들을 이야기하자 친구는 그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역시 그 밤에 같은 소리를 듣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두 사람 모두 이 일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친구는 헌책방을 덜컥 찾아갔고 집에 얽힌 오래된 자료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그 집의 과거에 대해 충격적인 사실을 알아내게 되었습니다. 약 50년 전 그 집에 살던 한 가족이 불행한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참혹한 사건 이후 집은 오랫동안 비어 있었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이후로 혼단 사람들야끔 이 집에서 기묘한 경험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두 사람은 더욱 공포에 질렸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 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남자는 밤마다 악몽을 꾸기 시작했고 꿈속에서 그는 항상 자신을 지켜보는 어떤 존재를 느꼈습니다. 꿈은 점점 더 실감나고 무서워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 악몽을 통해 뭔가 끔찍한 일에 점점 더 다가가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결국 참다 못해 결심을 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끝내기 위해 집 안을 철저히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무서워하며 피해왔던 다락방과 지하실까지 하나하나 살펴보기로 한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다락방은 먼지와 거미줄로 가득했고 오래된 가구들과 낡은 책들이 어지럽게 쌓여 있었습니다. 그때 한 구석에서 둔탁한 금속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그는 소리를 무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그 소리의 근원을 찾아 조심스럽게 다가갔고 그곳에서 오래된 철제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낡은 흑백 사진과 함께 낡은 일기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한 가족이 있었고 일기장은 그 가족의 가장이 쓴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 일기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일기에는 가족이 이 집에서 무언가 알 수 없는 존재에 의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내용이 자세히 쓰여 있었습니다. 가족은 점점 공포에 질려가며 결국엔 그 존재와 대면하게 되었고 그날 이후로 그들은 사라졌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알고 난 그는 그제야 이 집에서 벗어나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집안에 소름 끼치는 바람 소리가 휘몰아치기 시작했고 그는 자신이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그를 꽉 붙잡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어떤 일기 속 존재가 정말로 존재하는 것일까요? 그는 이제 이 집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집의 또 다른 이야기가 되어버릴까요? 세 번째 이야기에는 작은 마을의 한 가족이 이사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도시에 살다가 시골로 이사온 것이라 새로운 환경에 대한 기대감과 약간의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족은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12살짜리 딸 하나였습니다. 그들이 이사온 집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곳이었고 이전에는 한 노부부가 살았던 집이었으나 몇 년 전 그들이 세상을 떠난 이후로는 비어있던 집이었습니다. 이사는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가족은 첫날 밤을 편안히 보냈습니다. 하지만 둘째 날 밤 딸은 이상한 소리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선가 웅웅거리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는 듯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바람 소리일 거라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잠에 들었습니다. 몇 주가 지나고 가족은 시골 생활에 점점 적응해 갔습니다. 그러나 딸은 계속해서 밤마다 소리를 듣곤 했습니다. 점점 더 선명해지는 듯한 속삭임에 그녀는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고 부모님께 이야기했지만 아버지는 낡은 집이라 소리가 나는 걸 거야 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날 밤 소리는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그녀는 귀를 막고 잠을 자려고 했지만 소리는 마음속 깊이 스며들어 잠을 방해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방 한 구석에 그림자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사람의 형상처럼 보였고 그녀를 바라보고 있는 듯했습니다. 놀라움에 휩싸인 딸은 비명을 질렀고 부모님이 방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방에 들어왔을 때는 이미 그림자는 사라진 뒤였습니다. 다음 날 가족은 마을의 노인들과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곳에서 끔찍한 비밀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이 집에 살던 노부부는 사실 한 노인의 돌연한 죽음 이후 제거된 것이었습니다. 몇몇 마을 사람들은 그가 돌연사로 죽지 않았다고 속삭였으며 고인의 영이 집을 떠돌고 있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마을 사람들 중 일부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딸은 이 이야기를 듣고 혼란스러워졌지만 부모님은 미신일 뿐이라며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가족은 모두 같은 꿈을 꾸게 됩니다. 꿈 속에서 그들은 한 노인이 그들을 응시하며 곧 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제서야 가족은 이 집에 뭔가 문제가 있음을 느꼈고 적어도 딸의 이야기가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딸은 용기를 내어 밤마다 들리던 속삭임을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녀는 그 속삭임이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여기서 나가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부모님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부모님 역시 꿈을 통해 동일한 느낌을 받았기에 가족은 서둘러 이사를 결정했습니다. 이사 당일 낡은 집에서 나올 때 덤불 속에서 그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마워 라고 말하며 소리는 결국 사라졌고 가족은 완전히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다시는 속삭임이나 그림자를 보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 작은 마을의 오랜 비밀은 과거의 사건과 함께 안개 속으로 사라졌고 가족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집의 이야기는 이후로도 마을 전설처럼 전해지며 누군가가 집에 대해 궁금해할 때마다 종종 언급되었습니다. 정확한 진실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없었지만 가족은 이 경험을 통해 알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가끔씩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현상들이 세상에는 존재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